안녕하세요. 해커스토익 구자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벌써 4강 데이 4까지 왔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데이 4에도 단어 100개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단어만 외워도 정말 점수 진짜 빨리 올릴 수 있어요. 오늘 배우는 단어도 꼭 숙지해주세요. 영상 시청법 알려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기출단어 100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출 반영된 파트 5 문제 4문제도 해설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어를 보고 뜻을 떠올리면서 복습할 수 있는 그 복습 테스트까지 꼭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배울 단어 PDF는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미리미리 꼭 다운받아놓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데이 4, 4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vacate. 여러분 이거 동사예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텅 비게 만들다. 그래서 비우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떠나가다라는 뜻도 형성이 되죠. vacate. 그렇죠. 요거의 형용사형 vacant라는 형용사가 있죠. 텅 빈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schedule conflict. 그렇죠. 일정 충돌이 난 거죠. 나 쟤랑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요 회의도 3시에 있네? 이렇게 일정 충돌 얘기할 때 토익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일정을 변경하고 파트 7이든 파트 3든 4든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세 번째, resident. 이거 명사로 무슨 뜻? 거주민이죠. 거기 살고 있는 주민을 지칭할 때 우리는 resident라고 합니다. 왜냐면 reside가 거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동사로. 4번입니다. biography. 무슨 뜻? 명사로? 그렇죠. 일대기. 일대기를 묘사할 때 biograph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대기가 전기죠. 이 한 사람의 어떤 전기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내가 뭐 2009년에 뭐를 했고 2010년에 뭐를 했고 이런 일대기를 묘사할 때 biography. 그리고 5번 단어 affordable. 이거 무슨 뜻이죠? 물론 얘가 사전적 의미로는 이 감당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 있지만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결국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건 그렇죠. 가격이 적당한 알맞은 거죠. 그래서 무슨 뜻? 저렴한이라는 표현과 함께 동의어적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어 한번 적어보시면 우리 cheap 같은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비싸지 않은 inexpensive가 있죠. inexpensive.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합리적인 가격도 저렴한 가격으로 볼 수 있겠죠? reasonable.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단어 communication. 당연히 명사로 의사소통이죠. 7번 단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ottery. pottery 뭘까요? 도자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도자기 내용이 당연히 파트 5, 6, 7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파트 3, 4에서도 도자기 굽는 내용 나오는 거 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우리 제 셔츠가 마침 퍼터리 셔츠예요. pottery, 그 pottery입니다. 그렇죠? 8번 우리 urgent. urgent 하면 무슨 뜻? 그렇죠. 긴급한이란 형용사 표현. 다급한이란 형용사. 그리고 9번 venue. venue 하면 무슨 뜻? 명사로 장소죠. 여러분 장소, 우리 특히나 어떤 회담 같은 거 하는 장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0번 단어입니다. quote. 우리 quote 하면 뜻이 뭐죠? 견적이죠. 그래서 요 견적의 동의어적인 표현으로 뭐가 나오죠? 우리 estimate.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estimate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동사일 때. estimate 하면 여러분 추산하다, 추정하다잖아요. 근데 명사일 땐 estimate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강세가 앞쪽에 와서 뒤에 발음이 발음처럼 돼버립니다. 견적이란 뜻이죠. 그렇죠? 보통 S 복수 형태로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11번 우리 projected. ed가 붙어서 동사에 ed가 붙은 거겠죠? 형용사로 예상된이에요. 왜? project라는 동사가 예측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12번 feasibility. 뭐예요? 실행 가능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feasible 이렇게 쓰면 뭐가 되죠? 실현 가능한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feasibility 하면은 그 실행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라는 뜻으로 명사 형태로 쓰이게 됩니다. 13번 단어입니다. renewable. 우리 갱신 가능하고 재생 가능한이죠. 그렇죠. 우리가 갱신할 수 있어. 우리 구독권 갱신할 때도 우리 renewable 쓰고요. 또는 뭔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 할 때도 renewable energy source라고 하죠. 14번 comprehensive. 여러분 종합적인이라는 표현입니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comprehension 하면은 이해라는 뜻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RC의 C가 뭐죠? 맞아요. reading comprehension. 읽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근데 comprehensive는 좀 다른 뜻, 포괄적이고 종합적인이라는 뜻으로 바뀌어버립니다. 15번 fundraising. 다들 아시는 그 뜻입니다. 자금 조달 또는 모금이란 뜻이죠. 그래서 fundraising event 하면 뭐죠? 자금 모금 행사죠. 그렇죠? 16번 단어 alleviate. alleviate 하면 뜻이 뭐죠? 그렇죠. 완화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이걸 완화하다라는 뜻으로 동사로서 쓸 수 있습니다. 17번 porch. 우리 part 1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현관이죠. 우리 현관 그림 딱 보여주고 우리 porch에 뭐가 있다 뭐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apron. 당연히 part 1 그림 사진 묘사에서 많이 나옵니다. 남자가 a man is removing an apron. 여러분 뭐 한다? 앞치마를 벗고 있는 동작이 나오셔야 돼요. 18번 앞치마입니다. 19번 workstation.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뭐예요? workstation. 작업대죠. 또는 공사장에서의 작업대도 다 workstation이에요. 그리고 20번 방금 제가 아까 동사로 발음했었죠? remove, 제거하다, 치우다. 그런데 옷을 제거하는 거니까 옷을 벗다라는 문맥에서도 쓸 수가 있겠죠. 21번 단어입니다. adjust. 무슨 뜻? 동사로 우리 정돈하다, 조정하다, 수정하다 또는 적응하다라는 뜻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에 month가 붙으면 조정, 수정 뭐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22번 단어입니다. warehouse. 창고란 뜻이고요. 여러분 참고로 이 창고란 뜻이 정답으로 나온 그런 어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창고에서 뭔가 물품을 쌓아놓고 있다? 파트 5 어휘 문제였습니다. 23번 purchase. 명사로 구매, 구입, 구매품이라는 뜻이죠. purchase 이렇게 발음하고요. 24번 employee라고 하면은 직원들이죠. 피고용인이니까 직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용인은 뭐라고 할까요? employer. 그렇죠? 고용주가 employer가 되겠죠. 그래서 employer, 고용주와 피고용인 employee, 직원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25번 단어입니다. on time. 이거 되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우리 전치사구로서 그렇죠. 정시에란 뜻이죠. 또는 제때. 그래서 시간을 어기지 않고라는 문맥에서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됐나요? 벌써 25개 단어가 끝났네요. 첫 번째 파트 5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 갑시다. 자, ABCD 보니까 afford는 동사고요. B번은 형용사, affordability, 적정성이라는 명사죠. 그런데 회사가 여러분 소개했대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요. 근데 뒤를 보니까 스몰 비즈니스 사업체를 위한 효율적인 이런 솔루션을 찾고 있는 이 소상공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패키지, 소상공들을 위한 거니까 뒤에 있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꾸며주는 그렇죠. affordable, 저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거. 가격이 적당한 그런 패키지를 소개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 있습니다. 26번부터 또 달려볼게요. investment. 참고로 invest까지 하면 동사 표현이고 참고로 우리 invest라는 자동사 뒤에 in이 붙어서 어딘가에 투자하다라는 동사죠. 그럼 investment, 투자라는 명사. 27번 interrupt. 방해하다, 중단시키는 거죠. 간섭해서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interruption 하면은 방해, 간섭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ion 붙어서 명사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upcoming meeting 하면 무슨 뜻? 다가오는 회의. 그렇죠. 앞으로 있을 회의가 되겠죠. 곧 있을, 다가오는. 그리고 29번 단어 election. 참고로 동사로는 그냥 elect라고 씁니다. 선출하다. 그럼 election은 선거, 선출이 되겠죠. 참고로 elect라는 동사는 보통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형식 동사라는 거예요. 목적어를 뭐뭐로 선출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되나요? 30번 capability. 가능성이죠. 능력이죠. 왜?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be capable of. 뭐뭐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capable이라는 형용사형이 있고 capability, 능력, 역량이라는 뜻이죠. 31번 quality. 당연히 품질이란 뜻인데 자 조심해야 돼요. 당연히 명사로서 품질도 되지만 얘는 형용사의 뜻도 있습니다. 뭐예요? 질 좋은이라는 형용사예요. 질 좋은, 아주 품질이 좋은이란 뜻이겠죠? 야 이거 질 좋은 제품이야. 진짜 질이 좋아. 그럴 때 쓸 수 있습니다. 32번 impressive. 우와 인상적인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랑 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impressed. 여러분 우리 impressive는 말 그대로 일반 형용사 인상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싶을 때 쓰는 거죠. 그런데 impressed는 뭐예요? 감정동사에 pp가 붙어 있으면 보통 사람의 감정을 묘사할 때 씁니다. 감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be impressed with 또는 be impressed by라는 표현으로 뭐뭐에 감명받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30번 confirmation, 확인, 확증이라는 뜻이죠. 왜냐면 confirm이라는 동사가 우리 확인하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 그거 스케줄 좀 컨펌해줘. 우리가 그냥 이거 콩글리시 그냥 외래어식 표현으로 컨펌이라고 우리 표현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confirmation입니다.
34번 tradition, 전통이죠. 자, 35번입니다. comparable,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호환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호환할 수 있다라는 거가 결국 좋아할 수 있는 거고 양립할 수 있는 거죠. 이거랑 이거랑 호환이 가능한 거니까 양립할 수 있다라는 형용사 표현으로 쓰이죠. 그래서 be compatible with라는 표현으로 보통 쓰입니다. 36번 security, 보안, 안전이죠. 37번 value, 동사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명사의 뜻 다들 아실 거예요. 가치죠. 근데 동사로 무슨 뜻? 존중해 주는 거죠. 왜? 그 가치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하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죠. 됐나요? 38번 transaction, 거래란 뜻입니다. 왜냐면 우리 transact까지가 거래하다라는 동사. 그리고 39번 요것도 파트 3, 4 내용에서 많이 나오던데 stain, 그렇죠. 얼룩이 졌다. 야, 내가 dry clean을 맡겼는데 요 셔츠에 얼룩이 졌어. 이거 좀 보상해 줄래? 그렇죠? 40번 요거 뭐라고 해석하나요? ambitious. 오, 야망이 있는 거예요. 참고로 사람을 보통 지칭할 때는 야망이 있는 거고 사물, 예를 들어서 뭐 plan 같은 우리 ambitious plan 하면 뭘까요? 야심찬 계획이 되겠죠. 와, 야심찬 거예요. 1년 안에 내가 구독자 수를 1000만 명 만들겠다. 야심찬 계획이죠. 1000만 명? 제가 너무 숫자 개념이 없나요? 오케이, 저는 한 분만 있어도 좋아요. 좋습니다. 41번 identification, 뭐예요? 신분증입니다. 왜냐면 신분을 나타내는 거니까 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 우리 주민카드 같은 거 그런 것들 다 신분증, identification이죠. 줄여서 뭐라고 하죠? ID라고 하죠. 그렇죠? 42번 offer, 참고로 동사와 명사가 둘 다 가능한 단어입니다. 제공하다 또는 제한 제공이란 뜻으로 다 쓸 수 있어요. 43번 finance, 그렇죠. 재무, 재정이죠. finance department, 재무부서. 44번 단어입니다. engagement, 무슨 뜻? 사실 얘는 뜻이 많은데 약속, 약혼, 거기에 engage,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약속하고 약혼할 때 쓰는 겁니다. 그렇죠? accounting, 회계. 그래서 accounting company, 회계 회사죠. 46번 standard, 기준이죠. 표준. 뭔가 안전 기준 같은 거 얘기할 때 쓰죠. 47번 단어입니다. 우리 establish,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다 아시다시피 설립하다. 근데 동의어 found라는 동의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found, 선생님, 근데 found는 find의 과거분 사용 아닌가요? 맞아요. find, found, found 3단 변화가 되죠. 근데 이 found는 그냥 이 자체가 동사 원형이에요. 그럴 때 무슨 뜻? 설립하다가 동의어가 됩니다. 그럼 그거에 여러분 3단 변화 뭘까요? ed가 붙습니다. founded가 돼요.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고요. 48번 단어 inquiry, 그렇죠. 명사로 문의, 질문이란 뜻이죠. 보통 about 같은 전체사와 함께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뭐에 대한 문의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49번 hesitate, 무슨 뜻? 망설이다, 주저하다. 그래서 이런 표현 토익에서 정말 많이 나오죠. Don't hesitate to 동사 원형, 뭐뭐 하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다면요, Don't hesitate to call me, call Steve. 스티브한테 연락하는 거 주저하지 마. 언제든지 연락 줘. 이렇게. 제 이름이 스티브입니다. 참고로 영어 이름이. 그리고 50번 단어입니다. replace, 대체하다, 교체하다. 그래서 ment, mont를 붙으면 명사형이 됩니다. 대체 또는 대체자, 사람을 지칭할 때도 써요. 또는 대체품, 물품을 나타낼 때도 씁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 아까 그 형용사 표현이죠. 자, impress는 동사, 감정 동사죠. 감명을 주다. 그런데 빈칸 앞에 on이 있고 presentation, 뭐야? 인상적인 발표를 했다라는 거겠죠. 인상적인 D번, impressive밖에 안 되죠. 그런데 B번을 찍으면 어색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impressed는 감정을 느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발표가 사람도 아닌데 발표가 감정을 느껴요? 여러분 impressed presentation 하면 원어민한테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발표가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문법적으로 불가능하겠죠. 문맥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안녕, 난 발표인데 난 감명을 받아. 이게 아니라 그 발표, 그 인상적인 발표에 참가한 사람들은 감명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발표 입장에선 인상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거니까 일반 형용사 impressive로 꾸며주시면 좋겠죠.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51번 단어 가겠습니다. complicated, 복잡한이라는 형용사죠.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복잡한 또 뭐가 있죠? complex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복합 단지를 우리는 complex building이라고 하죠.
finalize, 그렇죠. 최종화시키다 또는 마무리 짓다라는 표현. 53번 content, 우리 컨텐츠라고 많이 하잖아요. 내용물이에요. 여러분 많은 컨텐츠 제 토익 채널에 있죠. 단어 컨텐츠 지금 하고 있죠. 10강까지 있을 겁니다. 총 1000개 단어. 지금 오늘까지 해서 400개가 끝납니다. 오케이. 54번 immediate 즉각적인, 그렇죠. 근데 immediately 즉각적으로 부사 표현으로도 쓸 수 있겠죠. 즉시 즉각. 55번 abundant 하면 풍부한 거예요. 아주 많은 거죠. 그리고 be supposed to, 그 다음에 이 to는 투부정사예요. 전치사 아닙니다. be supposed to 동사 원형 무슨 뜻?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보통 예정을 묘사할 때 씁니다. 그런데 얘가 의무의 뜻도 있어요. 의무의 뜻으로 뭐뭐 해야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be suppo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be supposed to 동사 원형 뭔가를 해야 한다. 가능합니다. 57번입니다. decade 10년이죠. 그래서 a decade 10년. struggle 아주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고 투쟁하는 거죠. 그래서 struggle to 동사 원형 뭐뭐 하려고 노력하고 투쟁하다. 그리고 59번 remotely 무슨 뜻? 원격으로. 여러분 그래서 work라는 동사 뒤에 remotely를 이렇게 씀으로써 꾸미겠죠? 그 원격으로 근무하는 게 뭘까요? 재택근무 같은 거. 멀리서 회사가 아닌 다른 뭐 집이든 어디든 다른 데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것, 재택근무 같은 거를 묘사할 때 씁니다. 많이 나오죠? 60번 defect 무슨 뜻? 그렇죠. 결함, 결점이죠. 그래서 우리 결함이 있는 하면은 defective라고 씁니다. 결함이 있어 이거. 그래서 recall 대상이야. 파트 5에서 나왔던 문장이었습니다. 61번 assign 무슨 뜻? 그렇죠. 부여하다, 맡기다, 할당하다, 할애하다 다 돼요. 그래서 assignment 하면 뭐죠? 할당해 놓은 거, 과제 또는 할당해 놓은 일 이런 뜻으로 쓰이죠. 숙제할 때 우리가 assignment 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62번 단어입니다. permit 명사로 무슨 뜻? 그렇죠. 허가. 그런데 당연히 동사도 돼요. 허락하다, 허가하다. 그래서 permit A2 동사 원형이라고 해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 목적어의 동작을 묘사하는 투부정사가 올 수 있어요. A가 뭔가 하도록 허가해주다, 허락해주다. 그렇죠? 63번입니다. suitable, 적합한 이런 뜻이죠. 적절하고 적합한. 그리고 regulation, 규제란 뜻, 규정이란 뜻.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safety라는 거 했었죠? 우리 보안 규정에서 safety regulation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protective gear, 보호 장비죠. protective gear. 뭐에서 뭐 스노우보딩 탈 때 protective gear, 뭐 헬멧도 있을 수도 있고 glove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66번 단어 in charge of. 여러분 보통은 비동사가 앞에 붙어서 쓰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뭐뭐를 담당하고 있다 또는 뭔가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67번 obedient, 우리 순종적이고 말 잘 들을 때 쓰는 거예요. 그 보기에서 나온 적이 꽤 많이 봤습니다. 오답보기 보통. 68번 endorsement 하면 뜻이 뭘까요? 우리 endorse까지가 동사인데 지지하는 거예요. 보증을 서주는 거죠. 69번 단어입니다. acceleration 하면 무슨 뜻? 그렇죠. 우리가 엑셀 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가속도, 가속 내는 거죠. 우리 엑셀 받는다고 하잖아요. 자동차 운전할 때. 그리고 irrigation. 여러분 요 단어 특히 듣기 파트에서 꽤나 많이 나오는데 이 irrigation이라는 뜻이 뭘까요? 그렇죠. 관계. 이 관계가 뭐죠? 예전에 이 현장 학생분이 선생님 한국말로 해도 모르겠어요. 관계가 뭔가요?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관계 농업이란 말 들어봤나요? 물을 대는 거예요. 물을 끌어당겨서 이 물을 이 밭에 대는 거를 다 irrigation이라고 표현을 해요. 물을 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을 끌어당긴다?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irrigate라는 동사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irrigation 명사로 듣기 파트에서 내용 파악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expertise 하면 무슨 뜻? 전문적 지식이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그냥 expert 하면 무슨 뜻일까요? 전문가란 뜻이에요. 사람이죠. 그런데 웃긴 거 그냥 expert가 형용사도 돼요. 무슨 뜻? 전문적인. 형용사도 가능합니다. 72번 단어입니다. publicity 무슨 뜻? 그렇죠. 홍보 선전이죠. 대중적으로 이렇게 내보이는 거니까. 아여 통로란 뜻입니다. 자, 74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due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거 선생님 due to 그 전치사 그거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는 이유를 묘사하죠. 전치사 due to 플러스 명사.
근데 그냥 do가 형용사의 뜻이 있죠. 일단 첫 번째, 돈을 지불해야 하는 이란 형용사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도 있지만 뭐도 있다? 뭔가 예정된 이란 표현이 있어요. 야, 그 마감일이 목요일이 due다? 이게 뭐예요? 목요일이 예정된 그 마감일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 이 due를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due to 명사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뭐뭐 때문에. 여기까지. 75번입니다. policy. 명사로 정책이죠.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단어. 그렇죠? 자,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regulation 동사예요. 얘는 동사가 아니고. 근데 must follow란 동사가 있죠. 얘랑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safety blank하고 while로 끊어져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 직원들이 안전 뭘 따라야 되는 거죠? 규칙, 안전 규제에 safety regulation. 그렇죠. 복합명사 구문이래요. 이런 문제로도 많이 나오죠. Safety regulations 아까도 설명드렸죠. 안전 규정 됐습니까? 76번 단어입니다. approval. 참고로 AL로 끝났지만 이걸 뭐로 쓴다? 우리는 명사로 쓰게 됩니다. 명사로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승인, 인정. 그런데 웃긴 건 찬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approve라는 동사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approve를 우리 타동사로 쓰면 목적어가 있겠죠? 뭔가를 승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거에 대한 명사형으로 당연히 승인이라는 뜻이 있겠죠? 근데 얘를 자동사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pprove of something이라고 쓰면 그렇죠. 찬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찬성하다라는 뜻으로서 당연히 approve를 하면 찬성이라는 뜻도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거 정리해 놓으시고요. strict, 엄격한이죠. expire, 자동사입니다. 보통 만기되다, 만료되다. 그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79번 inspection, 검사하는 거죠. 검사, 왜 inspect가 검사거든요. 검사하다 동사. 그 inspection은 명사로 점검, 조사. 80번 quarterly report 하면 뭐죠? 분기 보고서, 분기란 뜻이죠. 참고로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사실은요. replacement, 아까 전에 replace 할 때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대신할 사람, 대체자, 사람도 되지만 사물도 된다고 해서요. 대체품 또는 대체물. 그냥 대체라는 뜻도 있고요. 그런데 대체자, 구자연을 대체할 사람. 뭐 이렇게 쓸 뜻도 있겠죠. 구자연 토익에 저를 대체할 사람이 있나요, 근데? 오케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82번 commitment. 무슨 뜻? 헌신, 전념, 약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83번 attention. 여러분 혹시 이런 그 헐리우드 영화 중에 군대 영화에서 attention 이렇게 하면서 주목, 주의 이렇게 하는 거 보셨나요? 그럴 때 쓰는 attention입니다. 그리고 access, 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무슨 뜻? 접근하다. 또는 명사로는 접근 또는 접근 권한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명사로서 쓰일 때 어떻게 쓰이냐면 have access to 명사. 명사로서 쓰인 access죠. have access to 명사, 어딘가에 접근 권한을 가지다. 그러니까 그렇죠. 접근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동사도 돼요. 참고로 동사일 때는 타동사 표현입니다. 뒤에 목적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access를 명사로 쓸 때는 불가산 명사로서 쓰입니다. 그래서 have access에 아무것도 안 붙은 거예요. on 같은 거 못 붙어요. s도 못 붙죠. access 문법적인 특성 정리해 놓으시고요. 85번입니다. machinery, 기계류를 지칭할 때 우리가 씁니다. 86번 동사로 자동사인데 참가하다, 보통 in이 붙습니다. 참석하다, 참여하다. participate in. 87번 professional. 그렇죠? 여러분 저는 토익 프로페셔널이에요. 전문가죠. 근데 AL로 끝나지만 명사도 되지만 얘는 형용사까지 돼요. 전문적인. 88번 status, 상태, 상황이죠. 또는 신분, 어떤 개인의 상태를 나타내는 신분을 묘사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보통 토익에서는 야, 지금 회사가 합병을 하고 있는데 그 합병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직원들한테 공표를 해줄 거야. 이렇게 나올 때 쓸 수 있습니다. present, 동사로 제출하다, 제시하다, 보여주다, 발표하다. 제출하고 제시하는 거니까 presentation, 발표가 되겠죠. architect까지 하면 사람이에요. 건축가. 근데 architecture 이러면 뭘까요? 건축이라는 뜻입니다. architect, 건축가, 사람, architecture, 건축. 됐나요? 91번 mention, ION으로 끝나는데 동사죠?
보통 뒤에 대절 같은 내용이 나와서 대절 이하의 내용을 언급하다. 그렇죠? 언급하고 거론하고 말하다. occupy, 그렇죠? 사용하다, 차지하다. 그래서 여러분 occupy가 차지하다라는 뜻이니까 이거에 PP 형태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차지되어진일까요? 안에 거기 누가 쓰고 있고 차지되어져 있다는 건 결국 사용 중인이라는 표현이죠. occupy다면 사용 중인이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volunteer,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 자원봉사자, 당연히 동사로는 봉사활동하다 쓸 수 있고요. 94번 shipment, 배송이죠. 또는 수송, 우리 배송 제품 shipment 이렇게 볼 수 있겠죠. 95번 boundary, 야 이거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한테 난 잘해. 그럴 때 boundary예요. 그냥 우리가 바운더리라고 그냥 콩글리시처럼 쓰죠. 경계선이죠. 그렇죠? 자, 96번 route, 뭐라고 발음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경로, 길이죠. 야, 이 루트로 가면 우리가 갈 수 있을까? 뭐 그럴 때 사실 이게 외래어식 표기로 그냥 루트, 바운더리, shipment 이렇게 많이 쓰죠. 아니, 사실 얘는 많이 안 쓰죠. 그냥 얘는 shipment, 그냥 배송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97번 단어입니다. investigation,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단어 뭐한다? 조사. 그리고 investigate까지 하면 뭐죠? 그렇죠? 조사하다, 동사 표현이 됩니다. 98번 colleague, 동료란 표현이죠. 또는 대학교 동기도 우리 colleague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99번 application, 지원 신청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apply가 지원하다는 뜻이니까 그거의 명사형 application이 되겠죠. 됐나요? 마지막 100번 단어입니다. corporate, 무슨 뜻?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기업의, 회사의. 됐습니까? 기업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 같은 거 보면은 대기업 이름 명칭이 있고 corporation이라고 있을 거예요. 기업이란 명사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요거랑 좀 헷갈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코라는 건 같이 뭔가를 해요. 그리고 cooperation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면 뭔가 운영하는 걸 같이 한다? 협력, 협동이 되죠. 그렇죠? 협력, 협동이란 명사. 그리고 corporation은 기업이란 뜻. 그리고 밑에는 cooperation 이렇게 됩니다. 발음이 비스무리한데 구분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와, 여기까지 마지막 100번. 그리고 마지막 문제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access에 관련된 표현이죠. 아까 전에 제가 정리해 놓은 거 그거다. 야, 오직 시니어 매니저들만 confidential 하면 기밀 financial records에 뭐가 가능하다?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접근 권한 명사. 또 have access to 명사 덩어리죠. 어딘가에 접근 권한을 가지다. 접근 가능하다. have access to 명사. A번에 accessible은 접근 가능한이라는 형용사죠. 됐나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된 이런 금융 기록에 대해서, 기밀 기록에 대해서 이 오직 시니어 수석 매니저들만, 선임 매니저들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Day 4 단어 100개였습니다. vacate, 비우다, 떠나가다. schedule conflict, 일정의 충돌. resident, 주민, 거주자. biography, 전기, 일대기. affordable, 가격이 적당한, 알맞은. communication, 의사소통. pottery, 도자기. urgent, 긴급한, 다급한. venue, 회담 등의 장소. quote, 견적, 시세. projected, 예상된. feasibility, 실행 가능성. renewable, 재생 가능한. comprehensive, 포괄적인, 종합적인. fundraising, 모금, 자금 조달. alleviate, 완화하다. porch, 현관. apron, 앞치마. workstation, 작업대. remove, 제거하다, 치우다. adjust, 매무새 등을 정돈하다.
조정하다, 적응하다. warehouse, 창고. purchase, 구매품, 구입. employee, 직원, 종업원. on time, 시간을 어기지 않고 정시에. investment, 투자. interrupt, 중단하다, 방해하다. upcoming, 곧 있을, 다가오는. election, 선거. capability, 능력, 역량. quality, 품질. impressive, 인상적인, 감명 깊은. confirmation, 확인, 확증. tradition, 전통. compatible, 좋아하는, 양립할 수 있는. security, 보안. value, 존중하다, 가치 있게 생각하다. transaction, 거래. stain, 얼룩. ambitious, 야심찬, 야망 있는. identification, 신분증명서. offer, 제공하다, 제안. finance, 재무, 재정. engagement, 약속, 약혼. accounting, 회계. standard, 기준, 표준. establish, 설립하다. inquiry, 문의, 질문. hesitate, 망설이다, 주저하다. replace, 대체하다. complicated, 복잡한. finalize, 마무리 짓다. content, 내용. immediate, 즉각적인, 직접적인. abundant, 풍부한, 아주 많은.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decade, 10년. struggle, 노력하다, 투쟁하다. remotely, 원격으로. defect, 결점, 결함. assign, 부여하다, 맡기다. permit, 허가. suitable, 적절한, 적합한. regulation, 규정, 규제. protective gear, 보호용 장비. in charge of, 몸멋을 맡아서, 담당해서. obedient, 순종적인, 말을 잘 듣는. endorsement, 공개적인, 지지, 보증. acceleration, 가속도, 가속. irrigation, 관계, 물을 끌어들임. expertise, 전문적 지식. publicity, 홍보, 선전. aisle, 통로. due, 돈을 지불해야 하는. policy, 정책. approval, 승인, 인정. strict, 엄격한. expire, 만료되다, 끝나다. inspection, 점검, 조사. quarterly, 분기별에. replacement, 대신할 사람, 대체물. commitment, 전념, 약속. attention, 주의, 관심. access,
접근, 접근하다. machinery, 기계류. participate, 참석하다, 참여하다. professional, 전문가, 전문적인. status, 상황, 신분. present, 제출하다, 제시하다. architect, 건축가. mention, 언급하다, 거론하다. occupy, 사용하다, 차지하다. volunteer, 자원봉사자, 봉사하다. shipment, 수송품, 배송. boundary, 경계선. route, 경로, 길. investigation, 조사. colleague, 동료. application, 지원서. corporate, 기업에, 회사에. 자, 오늘 배운 단어는 PDF로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습 퀴즈도 할 수 있으니까 꼭 해보시고요. 시험장에서 단어를 보고 떠올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꼭 테스트까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어 공부 외에도 더 많은 문제풀이나 문법 개념 같은 추가적인 강의가 필요하시다면 제 강의도 아래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꼭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데이 4 4강을 한번 끝내봤는데요. 다음은 데이 5겠죠. 역시나 100개 단어 또 추가로 갈 거고요. 자, 지금까지 했던 4강까지의 총 400개의 단어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물론 데이 4에서 했던 방금 배웠던 100개 단어 공부도 하지만 이게 계속 누적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데이 1으로 가서 영상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기억에 남아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누적되면서 다음 데이 5가 쌓이고 데이 10까지 쌓이면 나도 모르는 새에 1000개의 단어가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그런 귀중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데이 5에서 우리는 만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